오빠 뭐해? 일하고 있었지. 남자라는 동물은 사냥 후 자신만의 시간을 잠깐이나마 갖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냥 후 찌든 피로와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서죠. 고대부터 사냥을 다녀온 수컷들은 불멍을 하며 휴식을 취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TV를 보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책상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밀린 업무도 할 수 있긴 하죠. 하기는 싫겠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책상이라는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주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을 앉고 싶게 만드는 세팅, 즉 환경이 중요합니다. 앉기에 편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잘 정돈되어 있다면 자주 앉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쾌적한 데스크 셋업을 위한 몇 가지 기준과 함께 저의 데스크 셋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기혼 여성분이 있다면 남편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데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앉고 싶은 책상? 그냥 책상에 앉는 거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멋지게 꾸며놓은 다른 사람의 책상을 아직 보지 못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런 멋진 책상들을 보면 나도 저런 곳에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잘 정돈된 공간들을 찾다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세 가지 공통점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내 책상에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앉아야 공부든 일이든 휴식이든 그게 뭐든 시작은 할 테니까 말이에요. 즉 앉는 습관부터 쉽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책상 위에 책꽂이가 없다는 겁니다. 책상과 책꽂이가 일체인 책상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책상을 어릴 때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가에는 아직 그 책상이 있죠.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저기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앉기가 싫어져요. 제가 찾아본 그리고 좋아하는 데스크 테리어는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책상들이었는데요. 눈앞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니 집중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쯤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형이 되었든 피규어가 되었든 포스터, 그림, 자석, 식물, 전자제품, 스피커, 잘 꾸며둔 데스크탑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신이 좋아하는 이 덕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꾸미는 게 좋다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난잡하게 꾸며 놓는다는 건 아니고 딱 한두 개 아이템만 배치해 두었다는 거죠. 여기서 활력을 얻는다거나 할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잠깐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소품들을 가져다 두면 내가 이 책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애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책상에 더 앉고 싶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자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비싸고 좋은 의자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의자를 사용하든지 그냥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의자를 청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먼지가 좀 쌓여 있으면 쓱 닦는 정도? 메쉬 타입인 경우엔 등받이나 엉덩이 부분 청소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책상이라는 이 공간은요, 우리가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를 한다던가 재밌는 영상을 본다던가 게임을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엔 TV 없이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니터 앞에서의 휴식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이 생산적 활동의 경계가 때때로 불분명할 때가 발생하긴 합니다. 공부나 업무를 하는 중간에 자꾸 딴짓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 말이죠. 이럴 땐 작은 책상을 이 책상 옆에 바로 두고 활동을 분리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몸을 한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스위치가 전환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책상 옆으로 몸을 한번 돌려보세요. 느낌이 사뭇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참고하실 겸 제 책상 셋업을 잠깐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뭔가 거창하게 꾸며놓은 건 아니고요. 아주 최소한의 셋업만으로도 이 정도 분위기는 연출이 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듀얼 모니터를 씁니다. 하나는 곡률이 들어간 32인치 모니터,
다른 하나는 예전부터 쓰던 24인치 모니터죠. 화질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습니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요. 메인 모니터는 삼성 G5로 UHD 화질의 165Hz 주사율이고요. 가격은 새 제품이 약 29만원 정도 하는군요. 저는 당근으로 개봉품을 조금 싸게 구해왔습니다. 이 세컨 모니터는 24인치 모니터인데요. LG 제품이고 근데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144Hz 주사율이고 아마도 7년 전쯤에 샀던 모델인데 그때 당시 한 14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 암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여놓은 제품인데요. 모니터 암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바른 자세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 암은 카멜 HMA2D로 듀얼 모니터용이고 참고로 RGB 모델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은 20만원 안쪽인데 저는 당근으로 굉장히 싸게 구했습니다. 보이시는 이 데스크탑은 CPU i5 13세대 2.5GHz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TRX 3080, 램은 32GB입니다. 이것도 당근으로 올 여름에 한 140만원 정도 주고 구했던 것 같아요. 사용감도 적었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키보드는 키크론 Q1으로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저도 키보드는 그동안 저렴한 제품만 써왔는데요. 컴퓨터로 글을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치는 맛이라고나 할까? 새 제품 가격은 30만원 안쪽인데요. 옆에 보이는 이 숫자 키는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조금 사악합니다. 저는 작년에 당근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입니다. 제가 손목이 한번 망가져서 손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마우스 제품을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손목을 안 쓰는 게 정답이고요. 오른손이 망가졌다면 왼손으로 쓰는 거죠, 마우스를. 그게 안 되면 제일 가벼운 마우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트랙볼 마우스를 쓰면서 저는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 마우스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다뤄볼게요. 여기 아이패드는 뒤쪽 선이 보기가 싫어서 가려놓을 겸 두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샀던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어폰과 헤드셋, 뭐 다 아시는 제품일 겁니다. 에어팟과 보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인데요. 저는 주로 에어팟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보스 제품은 2018년도에 제가 샀던 제품인데 전원 버튼이 고장이 났는지 자기가 혼자 계속 켜지더라고요. 뜯어서 자가 수리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부품을 교체해야 하나 봅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계속 써왔던 제품이고요. 다음으로는 의자입니다. 깔끔하게 흰색 제품이죠.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퍼스퍼 사무 의자인데요. 더러워지면 청소할 거 없이 그냥 새로 사도 될 정도의 가격이죠. 이렇게 팔아도 남나 싶습니다. 발받침대는 와이프가 애기 수유할 때 쓰던 건데 지금은 안 쓰길래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상입니다. 모션 데스크죠. 친구 집에 갔다가 모션 데스크 보고 충격을 받고 저도 언젠간 사야지 마음 먹었던 건데 이것도 당근에서 업어왔습니다. 이거 들고 오느냐고 아주 개고생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무거운 제품은 용달차를 부르는데 제가 그거 아껴본다고 차에 꾸역꾸역 넣어서 혼자 옮기는데 와, 긴 말 안 드립니다. 편하게 옮기시려면 용달을 쓰세요. 이 제품은 리바트 제품인데요. 보통 모션 데스크 새 제품 가격은 30에서 50만원 정도 선일 겁니다. 이 제품의 가로 길이는 180cm, 세로는 90cm이고요. 조금 큰 제품이죠. 아무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죠. 때때로 아기띠를 두르고 서서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식물, 금전수죠. 이름은 캐시 우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는 손이 덜 가는 식물입니다. 제 만년필과 볼펜 그리고 노트입니다. 종이에 메모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펜은 선물 받은 것들이고요. 제품 하나하나 가격이 싸진 않죠. 저도 당근이 없었다면 구비 못했을 겁니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금세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새 제품이나 최신형을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제품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중고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자 같은 건 다른 사람이 쓰던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 가져오는 것도 부담이기도 하고 위생상으로도 좀 그래요. 가격이 비싼 제품이 아니라면 그냥 새 걸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의자도 7만원 미만이었으니까요. 새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줄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걸 맨케이브라고 하죠. 잘 정리된 데스크 테리어의 주요 공통점 3가지는 간결함, 좋아하는 물건, 깨끗한 의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책상과 의자를
놓을 만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 한켠에 쓸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다면 아주 작게 꾸며보시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옷걸이 옆에 작은 책상 하나 두고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오늘 영상 왜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아주 잠깐이라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면 내일을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좋은 꿀팁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